안녕하세요. 로열TV 열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자소서가 완성이 되어 있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빨리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나은 자소서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자소서 쓰기의 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팁, 세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팁으로 총 3가지 주제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자소서 쓰기의 순서는 내용을 먼저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내용의 연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내용의 연결성이라든지 내용 전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게 된다면 분명 막히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글을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글을 쓰고 내용의 연결성까지 높인 다음에서야 이제 글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글의 내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필요한데 그리고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적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메꿔나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글자 수를 이제서야 맞추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글자 수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필요는 없고요. 정말 맨 마지막에 맞추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맞추시고 정말 10글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에 맞추면은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인데요. 10명 이상의 사람들께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첨삭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두 사람에게만 첨삭을 받아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의 스타일대로 글이 굳혀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선 충분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 문장의 길이가 2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채점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너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글을 읽어나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면 분명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채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분명 글을 읽는데 지루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 쉬운 글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 사용을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물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장 안에 계속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문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게 되면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제가 그리고 저는 이라는 본인을 사용하는 단어를 최소화시키세요. 어차피 자기소개서는 본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약간 다중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읽는데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주제별로 제목을 달아주시고 문단을 나누는 거를 충분하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글을 읽는데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바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느껴지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토리텔링을 사용해서 본인만의 목표나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글이 한 사람이 쓴 글이고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요. 뭔가 확장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고 정말 너무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그냥 뭐 활동만 쭉 나열해서 쓰더라도 자기소개서가 가득 채워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거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그것을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인트로를 시작해 주신다면 보다 잘 읽히는 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야말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라는 진실성이 느껴질 수 있는 글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팁으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게 만드는 글을 만드셔야 돼요. 정말 뻔하고 내용이 뭐 궁금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글을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학업계획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수로 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어떤 교과목을 듣겠다 라고 쓰시면은 크게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스쿨 들어와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의 차이성을 두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성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세요. 정말 그 자소서 항목 보시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여러 사람들이 정말 생뚱맞은,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혹시 자신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학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고득점의 학점과 그리고 리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하다 보면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선행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법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가 법조인이 되는데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충분하게 어필을 하신다면은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준비했던 세 가지 팁은 완성이 됐고요. 뭐 마지막 추가적으로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대신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하나씩 뽑아내셔서 정말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께 이 학생을 데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뿜뿜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평가 항목이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도 채점하실 때 평가 항목표를 보고 채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그리고 적성, 사회 경험 및 발전 가능성 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채점하실 때 이 학생은 이게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만한 거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시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내용들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자기의 성적을 소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성적도 낮고 이랬을 때 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는 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팁으로 찾아뵀어요. 사실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뭔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쳐 나간다면은 저는 분명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기의 자기소개서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첨삭과 그리고 많은 검토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